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현대 인류가 어떻게 지구상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메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유인원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인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화론에 의한 인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최초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랄로피디시안이 등장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만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립원인, 불을 사용한 직립원인은 약 150만 년 전에서 75만 년 전,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이 10만 전에서 약 3만 5천 년 전까지 존재를 했는데, 그 이상한 것은 현대 인류가 등장하면서부터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이 약 4만 년에서 8천 년 전까지 존재한 걸로 되어 있고, 현대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는 최초의 유물이 발견된 것이 약 4만 2천 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인류가 등장한 데 대해서는 상당한 수수께끼가 있는데요. 첫째가 불가사의한 진화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유원인이 등장한 것이 약 500만 년 전인데, 거기서부터 그 현대 인류가 등장하기 전인 네안데르탈인을 보면은 약 500만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현대 인류는 네안데르탈인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 시간 안에 진화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진화가 아니라서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중간 과정의 화석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지구상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싱 링크, 이제 잃어버린 연결고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9세기의 생물학은 이 미싱 링크를 찾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한 영국의 생물학자는 그 유인원의 해골과 인간의 해골을 교묘하게 접착해가지고 자기가 드디어 미싱 링크를 찾았다. 근데 그때는 그게 학계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왕으로부터 자기까지 받고, 그게 또 죽을 때까지도 들통이 나질 않아가지고 아주 그 호의호식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잘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미싱 링크는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진화론은 그 환경에 따라서 서서히 이 생물체가 변해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종과 새 종이 같이 살아나가는데, 거기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은 소멸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게 되고, 소위 그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종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환경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소멸되는 그런 것이 이제 진화론인데요. 근데 그러면 종교나 그 신화 속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우주가 모두 조물주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그리고 인간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재미있는 것은 그 표현을 보시면 그 창세기 제1장 제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는 얘기는 인간이 신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간은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우리. 이게 이제 그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고민하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복수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가장 최고의
가장 오래된 원전까지도 전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삼위일체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1, 2절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희들이 보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래서 딱 한 분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인간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고대의 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창세기 이제 그 첫 부분으로 돌아가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아담과 해와 한 쌍입니다. 그런데 그 한 쌍이 이제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카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거든요. 죽이니까 이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날 때 카인이 걱정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여기서 떠나니까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지구상에는 인간이 아담과 해와 그리고 카인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누가 카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걸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손이니까 너를 죽게는 하지 않겠다. 죽이게는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카인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에녹이라는 성인데 그 성에 가가지고 그 성을 다스립니다.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고. 그게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창세기 아담과 해와가 만들어질 때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인간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거기서 창조된 그 아담과 해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종의 조상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유태인의 조상이라든지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지당군 신화 속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환웅천하께서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곰과 호랑이 뭐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간이 된 여자가 된 이제 웅녀하고 소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그 얘기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외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이 와가지고 자기들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희들도 저희 그 한국 민족을 만들어낸 외계인들이 3,000무리가 이제 3,000분의 무리가 오셔가지고 지구상의 인간을 지금 여러분들 벌써 저희 인간들의 생명과학적인 방법만 해도 인간 복제가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런 생명과학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창세기도 그렇고 단군 선화도 그렇고 단군 신화도 그렇고 그것이 다 설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만일 실제로 외계인이 지구에 와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면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도 신들이 인간과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과연 그게 그 우주를 만든 창조주겠느냐. 뭐 거긴 질투도 하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이 다 이제 신과 인간의 자손인데요. 그리고 여러 종교나 경전에 보면은 굉장히 수많은 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전부 그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외계인이라고 그러면은 수많은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인간도 만들고 또 같이 살고 한동안은 지구상에서 같이 살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세계 각국에 많은 난생설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고주몽이라든지 김할지라든지 박혁거사라든지 전부 알 속에서 태어난다. 근데 그 사람이 알 속에서 태어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그것은 우주 캡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그 지도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주 캡슐에 그 지도자가 될 어린이를 거기에 실어서 보냈다. 그렇다면 그게 알 속에서 났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지상에 있던 그때 우리 고대 인류 이제 네안데르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개조를 했던 간에 또는 새로 어떤 생명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를 했던 그런 외계인들이 인간을 만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외계인들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외계인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간이 피조물인데 너무 외계인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능력을 좀 저하를 시켜야 되겠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들은 한 쌍의 이중나선 DN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는 이게 6쌍이다. 모두 12개의 DNA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완벽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을 아주 크게 떨어뜨려서 한 쌍만 남겨놓고는 다 지워놨다. 그 기능을. 그래서 그것이 마치 히랍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과 마찬가지다. 온갖 불행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닥에는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인류를 창조했던 외계인 측이 지는 바람에 인간이 그렇게 이제 인간의 능력이 열등해졌는데 그 본래 인간을 창조했던 외계인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이제 소위 구원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들을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해보고 싶은 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우주를 만든 하나님과 그러면은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같은 동일 존재겠느냐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가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본 친구인데 요새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월급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장은 그 기업의 창업주만이 회장인 줄 알았고 그 월급쟁이도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창업주만 회장이 아니라 그 보통 왕회장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그 아들도 회장이고 또 월급쟁이도 회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창세기에 진짜로 우주를 창조한 진짜 창조주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외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면 우리에게는 창조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도 계시고 또는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 말하자면 외계인도 있고 근데 이것은 동일한 존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외계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진화를 했다 할 뿐이지 그 인간에 불과한 존재인데요. 비록 우리보다는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더라도 다 똑같은 존재는 아닐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도 우리가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 중에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도 계실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또 신으로 떠받들던 우리를 창조한 외계인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런 문제는 다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과연 외계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여자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는 TV 아름다운 방송 미TV 그러면 과연 외계인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고대 문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흔히 그 인류의 4대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에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그 에집트 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피라밋과 스핑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그 유명한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인데요. 이 피라미드를 보면은 아주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구조물들은 어떤 질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이 크기도 이게 전혀 다르고요. 이 위치도 규칙성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게 왜 이런 크기와 이런 비례를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흔히들 이 피라밋을 왕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피라미드에서는 한 번도 미라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왕이라고도 그렇지 어떻게 무덤 하나 만드는데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최근에 그 학자들은 이 피라밋이 무덤이 아니라 뭔가 인류의 구원과 관계가 되는 그런 성전이 아니겠느냐,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피라밋이 있는 장소에서 본 그 별자리 모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오리온이라는 별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거의 삼태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별이 3개가 보이죠. 최근에 어느 학자가 연구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피라미드의 위치가 이 오리온 가운데 있는 그 삼태성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위치에 있고 그 크기가 이 별들의 밝기하고 비례한다.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기원전 2500년경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때쯤 전후해서 보시면은 이 피라미드의 경도가 가리키는 별들이 여기 보시면은 오리온 자리의 제타별, 그다음에 시리우스별, 그다음에 작은 곰 자리의 베타별, 그다음에 용 자리의 알파별 이런 별 자리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이제 그 지구상에 온 외계인들하고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그 시리우스 별에서 시리우스 별이 이제 이집트하고 관계가 있다. 이 시리우스 별은 저희들에게도 잘 알려진 별인데 철랑성이라고 해서 고대 중국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리온에 있는 별들을 이게 저희들이 오시리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별들, 이런 것들이 다 인류의 문명과 관계가 있다.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화려한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또 인류의 언어가 다 갈리게 됐다는 바벨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그 인더스 문명, 인도 지역에 있었던 인더스 문명을 보면은 하수도까지 완비된 모헨조다로의 유적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발견된 드라비라 유적 같은 것들은 현대로서도 굉장히 놀랄만한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황하 문명에서는 은나라 때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고, 저로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한의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황제내경을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좀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20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어떤 토픽을 보니까 3500년 전에 써진 황제내경이 발견됐다. 뭐 이런 것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에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더군다나 아까 저희들이 10의 25승서부터 지난 시간에 그 10의 마이너스 17승까지의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한자어에는 10의 마이너스 21승에서 10의 88승까지를 나타내는
그런 모든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뭐 청정서부터 시작해서 무량수까지 이미 그때 이러한 엄청나게 미세한 그리고 엄청나게 큰 숫자들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에 보면은 과연 이것이 인류 스스로 발전시킨 문명인가? 인류로부터 발전된 것인가? 그렇다면 계속 발전해 왔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쇠퇴해버렸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낸 거라면 계속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을 굉장히 제 능력에 부담스러운 것을 누가 저한테 줬다 그러면은 그거 망가지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인류의 고대 문명도 이것이 인류 스스로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어떤 더 고대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갖다 줬는데 그걸 유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쇠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유적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발견된 그 지도를 보면은 남극 지도가, 그러니까 남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음에 덮여 있어가지고 그 얼음 밑에 있는 그 대륙을 저희들이 지도로 만든 건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요. 그보다 훨씬 전, 몇백 년 전에 발견된 지도에 지금 현재와 같은 남극 지도가 거기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남미에 가보시면은 나즈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도면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 모형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지 않으면 도저히 그림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길에 파놓은 또랑으로밖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고대에 필요했겠느냐 하는 얘기죠. 다음 그림은 우주인 및 로켓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요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현재 우주인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우주선에 이제 좌석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게 지금 잉카 때의 석관의 뚜껑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요 모습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이 로켓 운전자의 모습이. 이 당시에 이 고대에 어떻게 이런 그림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뭘 상징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이것도 여러 군데서 발견된 벽화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실제 이제 우주인인데요. 이 모습이라든지 이 모습이 이 벽화로 남아 있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우주 비행사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 고대에 이런 벽화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 각지에 보면은 스핑크스뿐만 아니라 스톤헨지라든지 뭐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거석 문화가, 거석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돌들이 작게는 수십 톤에서 크게는 2만 톤짜리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 있던 돌이 아니고 그것을 어디에 있던 것을 옮겨놓은 거란 말이죠. 옮겨서 가공을 해놓은 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지금도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큰 돌들을 옮겨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콜롬비아에서 발견된 모형인데요. 이걸 갖다 주니까 이건 현대의 제트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그대로 이대로 만들면 그냥 엔진만 달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건 이제 이스터섬 속에서 발견된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 모습이 아까 우주인 모습도 보셨지만 지구상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도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UFO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뭐 그게 그런 게 있겠느냐 그리고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실체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외에도 뭐 여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UFO가 실체한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최근에 와서 그 채널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외계인들로부터 지구에 있는 인류에게 여러 가지 그 이제 메시지가 전달해 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들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다면은 그거 뭐 환청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수백 명이 듣는데 그것을 전부 종합해 보면은 거의 그 몇 개의 분류로 나누어지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류가 어떻게 지구상에 등장하게 됐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외계인이 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예를 들면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우주상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을 가진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있는데 그 각 별마다 전부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류로 진화한 별은 지구밖에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선택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나는 여자들의 아름다운 잔치.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사치. 뷰티 전문 채널 미TV.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메바서부터 지구상에서 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외계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만은 그럼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종교에서 휴거라든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로만 클럽이라는 소위 그 자기 나름대로는 지성과 부를 겸비했다는 사람들이 만든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서 자기들이 뭔가 인류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70년대에 MIT에 용역을 줘서 우리 지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소위 시뮬레이션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인가 그 인류의 위기, 성장의 한계라는 책으로 레포트가 나왔고 73년도에 로만 클럽 동경회의에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대개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인간이 얼마나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량 증산은 한계가 있다. 도저히 이렇게 쉽게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너지는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만 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사된 매장량은 서기 2025년까지 가면은 다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은 그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은 이게 그 원자력이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려면은 일주일에 한 16개 정도의 뭐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리 열심히 건설해도 원자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이 아주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체르노빌이라든지 쓰리마일이라든지 여러 원전 사고가 났고 또 그 폐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고민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철이라든지 금속들 이런 것들이 계속 소비는 증가하고 있고 매장량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민은 오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를 불러오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오는 게 이산화탄소 즉 탄산가스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외에도 메탄이라든지 CFC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가스들이 지구의 온난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이산화탄소가 1이 되면은 CFC 가스 같은 것은
약 10,000배 정도의 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구의 온난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오존층이 고갈되고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많은 땅에 물에 잠기게 되고, 그리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을 하고 가뭄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 지구의 사막화를 가져온다. 다시 앞에 보신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요것들이 지구의 사막화가 요것은 저거고요. 요것이 지금 지구의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의 4분의 1이나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보시면은 최근에 와서 이 온도가, 지구 온도가 0.5도가 상승했는데요. 앞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1.5도에서 약 4.5도까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사람의 체온은 평균 36.5도쯤 되나요? 사람의 체온은 뭐 거기서 약간 더 올라도 그렇게 큰 병은 아닐 수가 있는데 지구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기상재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뭐 홍수가 나고 그런 걸 많이 보시는데 그것이 불과 0.5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 다시 뭐 0.5도라든지 1도만 더 올라가도 지구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우려가 있고요. 더군다나 뭐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건 인류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구상의 인류는 21세기 전반기에 걸쳐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을 시급히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인류의 문명이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이 시급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학적인 면을 떠나서 과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온 예언과 가설 속에서는 지구나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었을 겁니다. 1999년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그 1999년은 지나가고 큰 무슨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그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것 중에 유명한 것이 그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의 상징으로서 666, 즉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구원 같은데 아니고 그게 이제 종말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재밌는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결혼해서 이제 아들까지 난 제 큰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루는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느닷없이 장가는 무슨 장가냐 중학생이에요. 그랬더니 이것 좀 보세요. 그러고 저한테 이제 뭘 보여주느냐면은 그 수업료 고지서인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지로용지인데요. 근데 그 뭐 어떠세요? 그러고 이제 전 뭐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했더니 이것 좀 보세요 하는데 그 지로에 이게 마크가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크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이제 얼른 보니까 이렇게 큰 원 속에 작은 원이 이렇게 3개 있는 이렇게만 봤는데 이 아들놈이 보더니 아버지가 자세히 보세요. 이게 666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뭐 저희 집에 좀 이상한 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666에 관한 책도 몇 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아마 이 책을 봤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이제 종말의 상징이다. 근데 거기서 발견이 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어디서 또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결혼을 못하고 죽으면은
영원히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세상에서 떠돌고 다닌다는데 당신의 큰아들이 그래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결혼 좀 시켜주십시오. 뭐.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종말이 오질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무사히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666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666이 컴퓨터다.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게 다 컴퓨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때는 공부 못하는 놈들 보고 밥통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일 공부 못하는 놈이 이제 머리가 나쁜 놈 밥통이다 이렇게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요새는 밥통도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요. 뭐 몇 시에 밥해라 그러면 하고, 빨리 해라 그러면 또 빨리도 하고, 밥통까지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판이니까 모든 게 전산화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EU가 통합을 했는데요. EU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뭐 몇 년 후에는 또 10여 개국이 또 이제 거기 참여를 하게 된다. 사실 EU의 목적은 유럽의 통합이 아니라 세계 정부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세계를 통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인간을 등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유번호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이제 주민등록증 역할도 하고 여권 역할도 하고 뭐 은행 통장 역할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이제 번호를 만들겠다. 각 개인별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주민등록증과 그다음에 무슨 면허증 이런 것을 통합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카드키 아시죠? 문도 카드로 열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도 카드로 시동을 걸 수도 있고, 카드 하나만 가지고 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합치면은 전부 이제 한 장으로 합쳐지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카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 잊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없어지고 여권도 없어지고 예금도 없어지고 뭐 차도 없어지고 다 날아가는 거죠. 이 중요한 걸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코드로 해가지고 새기자.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이마에다가 바코드로 레이저로 해서 새기는 걸로 뭐 그렇게 아마 검토가 되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이마로 집에다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코드 인식기에다가 이제 문지르는 거죠. 그럼 집도 열리고 뭐 어디 가서 예금 찾으려고 그러면 또 이마로 또 이렇게 가서 대면은 또 찾게 되고, 그런데 조금 뭐 보기도 싫고 또 좀 다 하면은 이마가 쓸릴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마에다 하지 말고 손바닥에다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손바닥에다 이제 레이저로 바코드를 새기면은 이제 열려라 참깨가 되는 겁니다. 문을 열 때도 열려라 참깨 그러면 탁 문이 열리고, 예금 찾을 때도 은행에 가서 손바닥으로 하면 탁 이렇게 이제 얼마 지금 잔고가 남아있는지 해가지고 다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게 전산화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종말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중국에서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발견된 것 중에 하도 낙서라는 게 있는데, 하도가 있고 낙서가 있는데, 거기에 기묘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준비는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그림이 조금 다른데요. 다른데 그것을 하나는 선천력, 하나는 후천력 해가지고, 선천력은 지금 현재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규칙이다. 이제 여기다. 그리고 후천력은 앞으로 올 세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여기다. 그래서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종교 중에 하나인 증산교에서는 천지개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증산교는 김일보 선생님의 정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력은 후천력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역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또 한 가지 이론이 이제 가이아 이론인데요. 이 가이아 이론은 지구가 하나의 생태계다. 그러니까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만약 생태계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일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지구로 하나의 생태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류는 지구에서 암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불치병들은 지구로 보면은 지구를 구원하기 위한 항암제다. 오히려 인류는 암이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성 말라키의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교황청에 이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 모든 교황에 대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112대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오로 2세보다 2대 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가 인류의 종말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찬네링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외계인들이 여러 가지 그 인류의 종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 21세기 초가 종말이 될지 아니면 큰 대변혁이라고 될지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의 특별한 세상 미TV 인류의 장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예언이나 가설 속의 내용을 떠나서라도 그 앞에 말씀드린 로만클럽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도 21세기 전반기가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나 여러 가지 행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감시와 적응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그 다음에 통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에 관한 국제연합 인간 선언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환경을 유지해야 되겠다. 더 이상의 오염을 막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1988년에는 그 토론토에서 대기권 변화에 관한 세계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992년 6월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그 유명한 리우 환경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리우 환경회의에서는 그 두 가지 회의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하나는 정부 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어스 서미트라고 그러는데 그 유엔 환경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거기서는 리우 선언, 그다음에 의제 20일,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산림 원칙 등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뭐 그 중요한 것 설명을 드리면은 기후 변화라는 것은 더 이상의 기후 변화를 막아야겠다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지금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종의 생명체가 멸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생명체가 여기 존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명체의 멸종을 우리가 막아나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거고요. 이 산림 원칙만 해도 지금 하루에도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산림이 없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도저히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산림을 유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그 지구환경회의 92. 그래서 이걸 글로벌 포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지구 현장, 세계 민간단체 협약 등이 채택이 되는데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의 환경,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또는 개선되겠느냐 하는 것과 함께 그 유니스파 운동의 계기가 되는데요. 그 이 유니스파라는 것은 이게 유니버시티를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대학입니다. 이것이 인더스트리 산업체죠. 이게 이제 S가 사이언스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파트너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각각 연구를 진행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고 혁신이다.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체와 연구소가 일체가 돼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어느 한 개 지역, 한 개 국가에서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 성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에 이제 봄마다 황사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거든요. 중내륙 깊숙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도네시아에 산불이 났다. 그 다음에 저 브라질 지구에 거의 한국에서 보면 반대쪽에 있는데 거기 아마존에 밀림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급속히 진행돼야만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아직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게 최근에 생기긴 생겼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게 그 NGO, 그러니까는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그 대통령 산하기구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이 유니스파 운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1996년에 불란서 파리에서 유니스파를 중간 결산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참석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업체니 대학이니 또는 정부기관에서 수십 명씩 대표가 파견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얻은 자료들을 한국에 가져와서 복사를 해가지고 정부 여러 기관에다가 그걸 나눠드리고 우리도 빨리 이런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큰 관심이 없고 외국에서도 정상들이나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 노력에 비해서 아직 그 성과는 굉장히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류는 암인가, 암적 존재인가, 그래서 암이라든지 에이즈 같은 이런 불치병은 지구로 보면은 항암제인가 그런 명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인류가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런 암적 존재에서 벗어나 지구도 살고 인류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구의 항암작용이 더 우월해서 그 지구를 계속 오염시키는 인간을 여러 가지 불치병이라든지 자연재해로 해서 멸망시키고 지구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의 지구 환경 파괴 작용이 계속돼 가지고 지구도 망하고 인류도 같이 멸망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인류의 탄생 과정과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창조주는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란 어떤 존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